네, 안녕하세요. 5강 데이터 입출력과 바인드 계열, 어플라이 계열 명령어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서는 데이터 출력을 어떻게 할까요? 먼저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엑셀에서 파일들을 이제 아래서도 읽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석과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엑셀 파일을 엑셀 파일명을 통해 가지고 read csv라는 명령을 쓰면은 R 스튜디오 창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경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이제 R에서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거나 어떤 수정할 경우에 그것을 이제 엑셀 파일로 반대로 입력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write csv라는 부분으로 여기다가 해당 변수명과 자기가 그 파일로 저장하고 싶은 파일명, 그 다음에 row names라고 앞에 여기는 엑셀에서는 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걸 t를 했을 경우는 이제 이 row 부분이 앞으로 당겨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간에 저 데이터 입출력에 대해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을 키시고요. 네. 데이터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파일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get word라고 하면은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뭐 파일을 저장하거나 R 파일을 저장하거나 출력을 할 때 로드를 할 때 이 경로에서 이 경로에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et working directory라는 뜻이죠.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로 쳐가지고 set working directory에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갖고 오고자 하는 경로를 직접 설정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겠죠. 일일이 다 쳐야 되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컨트롤 Shift H를 누르면은 이렇게 choose working directory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알아도 되고, 그대로 여기 세션에 들어가셔서 set working directory, 그다음에 choose directory, 여기 컨트롤 Shift H가 있죠. 이 부분을 누르셔도 역시 똑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5강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폴더 선택을 하면은 저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갖고 오겠다는 뜻이고요. 네, 5강 데이터군요. 여기서 세션에서 choose directory, 5강 데이터, 네. 여기 이 폴더에서 이제 앞 데이터를 끄집어 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넣긴 DF를 다시 찾아보면은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데이터를 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칙 웨이시라는 병아리에 대한 실험 관련된 샘플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병아리의 체중, 그 다음에 실험 시간, 병아리의 번호죠. 뭐 종류는 아니고요. 뭐 1번 병아리, 2번 병아리. 이건 식이요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선 어떻게 하면 로드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여기서 바로 read csv라고 하는 명령어를 치면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이블명이 엑셀 파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로드하면은
헤드라는 명령어를 써줍니다. 헤드라는 명령어는 이 데이터의 맨 앞에 6개만 출력하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가 6개는 좀 더 많이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헤드하고 인젝션 추가해서 뭐해서 이 10개만 10개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에 이게 앞에서의 데이터였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앞에서부터 그런트가 나왔죠. 이 컬럼명이랑 해서 총 6개까지 나왔고 방금은 이거 10이라는 명령어로 더 붙여가지고 10개까지 뽑아 나왔던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텔이라는 명령어를 쓸 경우는 이렇게 한번 578번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574번에 컬럼이 하나 밀려 들어가서 175, 205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커질 경우에는 이제 입력과 출력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패키지를 쓰면은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본 함수를 쓸 경우에는 때로는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가 크다는 말은 여기 행수와 컬럼, 열수가 많아질 때 그런 게 이제 쉽게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램에 담아가지고 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헤드로 입력해가지고 테이블을 뽑았을 때는 좀 더 빠르고 편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자기가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 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단순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R에서 만들고 엑셀로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ave excel이라는 변수명에다가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수명 데이터 변수명 2는 ABC, 그 다음에 NA는 실제 데이터 값이 안 들어가 있는 미싱 값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write CSV라는 것을 쓰고요. 이제 여기 변수명 save excel, 이제 방금 저장했던 이제 save excel의 변수명을 해주고 자기가 쓰고 싶은 파일명을 여기다가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row names를 붙여주는데요.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라서 그런데 한번 차이가 어떤 형식으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리고 저장되는 경로는 바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이 경로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일 저장된 거 볼 수 있죠? 한번 실시간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보는지. 얘를 지워주고 여기 데이터가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F랑 T는 로우 네임즈가 각각 false냐, true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데요. true로 먼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앞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false를 보겠습니다. false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즉, 다시 말해서 로우 번호를, 행번호를 앞에다가 뽑아줄 것인가, 아니면은 그걸 무시해줄 것인가의 차이가 바로 이 로우 네임즈의 여부였습니다. 다음은 바인드 함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인드 명령어는 무엇이냐면요. R에서 행을 추가하거나 혹은 열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도식화해서 여러분께 하겠습니다. 바인드는 크게 R바인드랑 C바인드가 있습니다. R바인드라는 것은 로우 바인드라는 뜻이고요. C바인드는 컬럼 바인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알바인드 먼저 보겠습니다. 알바인드는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또 다른 데이터랑 위아래로 붙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을 추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컬럼의 이름과 컬럼의 개수, 여기 4개죠. 여기도 4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A라는 거고 여기니까 데이터 B라고 했을 때 컬럼명과 컬럼 속성, 컬럼 수가 모두 일치했을 때 이렇게 알바인드라는 명령어 하나만으로 데이터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cbind는 컬럼을 붙이는 건데요. 여기는 현재 치킨이라는 병아리라는 변수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 덕이라는 변수를 이쪽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열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알바인드랑은 좀 조건은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컬럼의 수가 맞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총 19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17개만 있다. 그러면 이제 2개가 이제 미싱 값으로 처리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보면 데이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커스텀 아이디라는 값과 퍼스트 네임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커스텀 마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반대로 커스텀 마트 2에도 똑같은 것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형식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아이디와 퍼스트 네임을 각각 벡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인자값만 담은 거고 이 커스텀 마트 2는 그 결과는 똑같지만 이 데이터 프레임 아이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안에다가 이 명령으로 바로 쳐준 거죠. 네. 사실 같은 결과지만 그거는 이제 효율이나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커스텀 마트 1과 2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이름, 이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알바인드로 붙였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네. 여기는 커스텀 아이디랑 퍼스트 네임이 똑같죠. 그러면은 이런 것과 여기가 이제 붙여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결론적으로 알바인드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의 칼럼수와 칼럼 속성, 칼럼명이 붙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cbin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age라는 변수를 앞으로 이렇게 붙일 예정입니다. 커스텀 age, 파트원, 인컴 붙였고요. 이 cbind에다가는 여기다가 기존에 왼쪽에 있던 데이터와 앞으로 붙일 컬럼을 변수를 여기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은 네, 방금까지는 first name까지만 해도 없었던 age 변수가 여기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디팔트 변수를 주면 네, 또 나오게 되죠. 이번에 수익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바인드와 cbind는 데이터를 따로 입력하지 않고 명령어 한 줄로 뭐 컬럼을 추가하거나 행을 붙이거나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 간에 좀 확정시킨다던가 이런 것을 할 때 사용되긴 합니다. 다음 apply 계열의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네, 뭐 영어 뜻으로 봤을 때는 apply 명령어라는 건 뭐 적용, 응용이라는 뜻이죠. 이 apply 명령어는 아래서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제 뭐 그룹별로 통계 분석을 해준다거나 혹은 그 이후에 이제 결과값을 각각 벡터 형식,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등으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apply family라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각각 특징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일반 apply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처럼 어떠한 기능을 사용하냐면 이 df라는 행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각 행들의 합을 보았을 때 12, 15, 18이 나오죠. 왜냐면 1 더하기 4는 5고, 5 더하기 7은 10이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 df는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이 되는 거고요. 이 1은 바로 행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2는 열을 계산할 때 쓰는 거고, 여기 썸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현재는 총합을 계산한 건데요. 여기다 뭐 평균을 한다던가 아니면 표준 편차 뭐 함수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담아서 자신만의 특수한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열 계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여기 대신에 인자값에다가는 2를 해줘야 되고 t apply 함수에 대해서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 apply 함수는 아까 저희가 아래에서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t apply 함수는 이제 그룹별로 통계 분석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뭐 가령 커스텀 마트 토탈 인컴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네, 여기 커스텀 마트 토탈이라는 이 데이터 명에서 인컴은 바로 수입입니다. 이 수입을 분석을 할 건데, 이 디파트먼트를 기준으로 그룹별 통계를 내는 겁니다. 디파트먼트를 기준으로 인컴을 평균을 내라 라는 뜻이죠. 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수치값이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범주형 변수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apply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y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apply 계열에서 조금 더 단순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이 apply 함수 같은 경우는 바로 이 1, 2, 3, 그러면 25부터 29까지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중위수를 뽑아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데이터 임자값을 넣고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분석 함수를 쓰는 거죠. L apply 같은 건 리스트 apply라는 뜻인데 S apply 같은 경우는 심플 apply라고 해서 이 apply도 좀 더 단순하게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이제 펑션 함수를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기타 외에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D에 1부터 9까지 각 총 3행으로 만들어졌으니까 3열로 만들어졌으니까 3 by 3 형태의 매트릭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1이 행에 대한 계산을 의미하고 행의 썸을 의미했으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12, 15, 18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썸머리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두 번째 인자값이 2기 때문에 열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 썸머리의 특징대로 각각 미니멈, 맥시멈, 퍼스트 커트, 미디언, 매니언, 서드 커트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열을 기준으로 첫 번째 열의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평균, 미디언 역시 그대로겠죠. 2겠죠. 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썸머리가 아니어도 그래서 표준 편차 혹은 평균 구해도 혹시 그렇습니다. 여기 당연히 이제 중앙값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겠죠. T 어플라이 같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T 어플라이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했는데요. 말씀했던 것처럼 디파트먼트 그룹별로 인컴의 수입을 평균을 확인해 보자 라는 뜻으로 나온 거죠. 근데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마케팅의 평균이 여기 나오는 거고 HR과 HR의 평균 값이 나오는 거고 파이낸스, CU는
단순이죠. 이건 제가 임의로 만들었기 때문에 CU가 높은 편은 아니네요. 네, 이거 썸으로 해도 역시 똑같이 나오고요. 썸머리도 될까요? 썸머리도 되는군요. 각각에 대한 자세한 값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SApply가 SApply와 LApply도 역시 식으로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입출력, 바인드 함수, 그 다음에 apply 함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